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다중 포인터랑 문자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포인터 변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 역시 변수이므로 주소값을 가지고 있고, 그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것을 포인터의 포인터라고 해서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거고요. 이중 포인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주소를 우리가 두 번 다루게 되므로 A의 주소, 자, 요게 일중 포인터고요, 그죠? 그리고 요 PA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또 저장을 할 때 요게 이제 이중 포인터. 그래서 이렇게 별 두 개가 붙는다라는 거는 주소를 우리가 두 번 마주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주소를 두 번 마주하니까 원래 목적지를, 원래 공간, 찾고 싶은 공간을 찾아가려면 무조건 이렇게 두 번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역참조를 두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주소를 두 개를 얻는다라는 거에서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포인터 연산의 기준점을 두 곳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요것도 이거 하나의 주소죠. PA의 주소고요. 이렇게 한번 찾아가도 주소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A의 주소가 나오죠. PA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연산을 하느냐, 여기서 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동하는 크기도 다를 수 있고, 그죠? 여기서는 주소형과 인트형이 똑같기 때문에 4바이트씩 움직이겠지만, 혹이라도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PPA를 가지고 플러스 1하면 요 8바이트, 4바이트 움직이겠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선. 왜냐면 이 주소형의 크기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4바이트니까요. 그래서 4바이트씩 움직이게 될 거고, 얘는 몇 바이트씩 움직인다? 캐릭터가 1바이트니까 1바이트씩 움직인다. 이렇게 떼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얘는 포인터가 아니니까 포인터 연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포인터 연산만 놓고 봤을 때는 1바이트씩 움직이고 4바이트씩 움직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PPA라는 주소값에서 4바이트 움직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A의 주소에서 1바이트 움직이는 거고요. 요것만 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자,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자, 요렇게 두 번 참조하는 것도 사실상 요거 요렇게 표현하면 더 확실하다겠죠. 이게 0을 더해주는, 원래 꼭 명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도록 코드에 명시를 해주면 정확히 이제 얘를 가지고 포인터를 하는 것과 얘를 가지고 포인터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처음에 이렇게 0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다중 포인터는 이렇게, 3중 포인터, 4중 포인터 다 가능하다 그랬죠. 같은 원리로. 자, 그리고 문자열도 살펴봤는데, 자, 문자의 정체는 숫자였다라는 거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캐릭터라는 자료형이 1바이트 정수형이라는 것을 이런 참고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요. 정수형 변수예요. 문자 아닙니다. 정수형 변수인데, 이 변수를 문자 표현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가로치고 문자라고 한 거겠죠. 자, 그래서 A라는 문자는 97이에요, 사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코드상에 97로 해놓으면 이게 문자 A인지 아니면 숫자 97인지 뭘로 쓰는 건지도 애매하고, 이게 97이 A인지도 또 이거 항상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를 문자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나온 게 단일 문자 표현, 온따옴표로 표현하는 단일 문자 표현이죠. 이건 생김새가 A라고 되어 있는 거지 97이라고 보면 돼요. 생김새가 B라고 되어 있는 거지 98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숫자랑 문자 두 개로 표현한 버전이고, 이 두 개는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문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갑자기 문자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거를 숫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배열을 다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자를 다루는 건. 단지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여기 출력을 할 때 숫자로 보여달라고 할 것이냐, 문자로 보여달라고 할 것이냐, 이 서식 문자로 잘 중무하면 돼요. 그래서 문자를 다룰 땐 항상 뭘 염두에 둬라? 문자가 아니라 숫자였지.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 배열을 한번 ABC라는 것을 저장해서 출력을 해봤죠. str2를 %d로 출력하면 요 위에 거처럼 나오게 되고, 97, 98, 99, 그죠? 요 97, 98, 99가 저장되어 있는 str1을 가지고 %c로 달라고 해도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고요. 두 개가 완전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뭔가 새롭고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 11차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장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자, 간단합니다. str1, str2 해서 두 개의 배열을 만들었죠. 캐릭터 배열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배열에는 뭐 ABC, 두 번째 배열에는 hello C 이렇게 넣어줬고 print str이라는 함수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BC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는 넘기니까 hello C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print str은 캐릭터 배열을 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되겠네요.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요거 배열을 출력해주는 함수 만들어주는 거 있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거랑 답이 똑같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print ALR이라고 해서 4개짜리 배열이랑 6개짜리 배열을 넘겼잖아요. 그때 이렇게 각각 출력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 정답에서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배열만 넘기면 안 되고 배열은 넘어가면서 배열의 그 성격을 잃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수를 배열에서, 그러니까 함수로 넘어가면 이 함수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개수를 구해서 여기다 넘겨줘야 된다 그랬죠. 개수 구하는 건 길이 나누기 사이즈 크기, 다시요. 크기 나누기, 배열의 크기 나누기 그 자료형의 사이즈 크기 하면은 길이가 나온다 그랬죠. 자, 요거랑 정확히 답이 일치해요.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답을. 자, 캐릭터형 배열이죠. 그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배열의 이름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주소값이죠, 주소값.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게 이제 널이라는 문자인데, 일단 이렇게 생긴 문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4개가 연달아서 쭉 있는 배열인 거잖아요. 자, 요 str1은 이렇게 생겼어요. 10개짜리고요. 10바이트. 그렇죠? 이거를 10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0개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A, B, C, 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0x01, 0x02, 여기가 0x03, 이런 식으로 1바이트씩 이제 주소값이 바뀌겠죠. 4, 이런 식으로. 이런 배열인 거고요. 밑에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대충 그릴게요. 여기 뭐 H, E, L, L, O 공백 하나 있고, 여기 C 있고, 여기 또 이상하게 생긴 문자 하나 있고, 이런 상태인 거죠. 얘도 당연히 여기 주소값이 쭉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거나 잘 상상이 안 되시면 꼭 그림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tr1이 정확히 이 값이죠. str2는 정확히 이 값이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의 주소값이 그 배열의 주소값과 일치합니다. 자, 그럼 받아줘야겠죠. 배열의 주소가 넘어오니까. 자, 이름은 뭐 편한 대로 지으시면 되고요. 주소값이 들어오는 거죠. 이 배열의 주소값은 타입이 그 배열의 타입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형 포인터가 결국 넘어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매개 변수에는 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들어오면 여기 찾아와서 ABC를 읽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얘가 들어오면 여기 찾아와서 헬로 C를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받아서 출력을 하면 되죠. 자, 여기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printf에서 이렇게 줄바꿈하지 않고 이어서 출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길이를 모르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3이라고 하면 ABC가 3개니까 3이라고 하면은 자, 97, 98, 99 나왔죠? 그쵸? 요거 ABC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밑에 헬로씨도 3개밖에 안 나왔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3으로 하면은 얘는 출력이 가능하지만 얘는 출력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얘에 맞게끔 6으로 해버리면 중간에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길이를 넘어서 또 출력을 하게 될 테니까 이상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길이를 넘겨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길이 구하는 방법. 사이즈 옵으로 일단 이 str1 이 배열의 크기를 구해요. 10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 이 타입의 크기로 나눠주면 길이가 나온다 그랬죠? 10 나누기 1 해서 10이 나와요. 10개고요. 잠깐만. 아,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개짜리인데 우리한테 유의미한 데이터는 이렇게 4개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다 넘겨줄게요. 4개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7개죠. 7 넘겨줄게요. 시어너 1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열의 이 길이랑 실제 데이터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10개짜리에 내가 5개 넣어놓으면은 5개, 유의미한 데이터는 5개인 거고 나머지는 쓰레기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데이터의 크기는 내가 저장한 유의미한 데이터 크기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개수를 일단 넘겨주면 받아서 여기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면 이제 잘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니까 뭘로만 바꾸면 됩니까? 여기서 C로만 바꾸면 되죠. 더 이렇게
문장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 문제 똑같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 배열을 다루시면서 출력할 때만 문자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숫자 배열 같은 경우는 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0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1, 2, 3, 4 숫자 중에 필요 없는 숫자는 없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0, 1, 2, 3, 심지어 소수점 뭐 0.1, 뭐 0.1 이런 숫자들이 다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유의미한 값이 될 수 있어요. 0도 유의미한 값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ASCII 코드를 보시면은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사람이 쓰는 문자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128개, 그렇죠? 0부터 127 하니까 128개의 문자를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문자들을 다 넣어놨는데 하나가 비는 거예요. 문자가 127개인 거고 여기 숫자는 128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남네요.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그 하나 남는 거, 이 숫자랑 문자랑 그러면은 하나가 딱 남으니까 매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0의 경우, 숫자 0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자도 의미하지 않는 널이라는 문자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문자로서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특수 문자들인데 여기에 뭐 백스페이스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문자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0, 1, 2, 3 더하기 빼기 이런 기호나 알파벳 같은 거 다 의미가 있죠, 문자로서. 근데 이 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남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만약에 숫자 같은 경우는 0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문자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있고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어디다 쓰자? 이 문장의 끝을 의미하는 걸로 쓰자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널문자라고 하거든요. 숫자로는 0이고요 문자로는 널문자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문자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널문자예요, 널문자. 그래서 널문자를 뭐로 보자? 문자 배열에서는 널문자를 문자 배열의 끝으로 보자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실제로 약속이 그렇게 돼서 C 언어 시스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끝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 함수에서, 이 print str이라는 함수에서 포인터를 받으면 배열을 탐색할 수는 있는데 길이를 모르니까 끝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을 알려줄 수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4가 끝이다, 7이 끝이다. 그렇죠? 그래야 올바른 영역을 탐색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즈를 넘기지 않아도 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있으면 끝이라면서요. 그죠? 널문자가 나오면 문자열이 끝이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매개면서 하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끝을 아니까. 그죠?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 사이즈 몇 번 돌릴지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이 str, print str이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그냥 주소 하나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씩 그냥 옆 칸으로 이동해보는 거예요. 이동해보면서 뭐가 나올 때까지, 널이라는 문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다가 널 문자가 나오면 그때 이제 종료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널 문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횟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없애버립니다. 이러면 무한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무한 반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반복 강제 종료. 브레이크로 빠져나와주면 돼요. 언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값을. 얘 가지고 값을 살펴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죠. 이러면은 처음에 str 주소를 받은 그 주소를 먼저 i가 0일 테니까 탐색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바로 옆에 또 탐색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또 바로 옆에 탐색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탐색을 하겠죠. 자, 그럼 탐색할 때마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 하시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열을 한 번씩 뒤져보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뒤져보면 값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이런 널문자가 나왔다. 이게 종료의 의미죠. 그렇죠? 그때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꺼내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그 길이를 따로 주지 않아도 얘는 딱 여기까지만 출력하고 이거 나오니까 끝나겠죠. 얘는 여기까지 출력을 하다가 이거 나오니까 끝내겠죠. ABC, 헬로C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붙어서 나오는 게 좀 불편하면 출력 다 끝나고 났을 때 줄바꿈 한번 해주고. 자, 그래서 뭐 문자열은 사실 숫자 배열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정체가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숫자 배열 다루듯이 다루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다. 숫자는 0이 그 0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배열의 끝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문자열은 요 문자가 하나 남는 문자가 있어서 이 널문자라는 게 하나 남아서 얘를 문자열의 끝으로 삼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이즈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문자열의 시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끝은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여러분들 문자열을 다룰 때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시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자, 해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